자, 부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건데 사실 부등식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부등식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 맞추어서 어떤 풀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차분히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부등식은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해 혹은 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방정식에서의 해와 부등식에서의 해가 의미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방정식과 부등식 모두 해라는 것은 그 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1차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쓸 것이고 2차 방정식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쓰겠죠. 다만 중복된 것은 하나 취급을 해서 한 번만 쓰겠다라는 거고 그때 한번 소개하지 않았나? 중근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라고 했었죠. 두 개인데 두 번 쓰기 싫으니 나는 한 번만 쓰겠다라고 해서 한 번만 쓸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x가 1보다 크대요.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다. 셀 수가 없다. 왜? 아무 말도 없는 x라는 것은 보통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한다면 몇 개라고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 특정한 조건들 혹은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나올 건데 약간 뭐처럼 느껴지냐면 조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은.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경우도 많았었잖아. 그 범위를 나눈다라는 것조차도 해라고도 할 수 있고 왜? 부등식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적는 게 조금 좀 뭐랄까 좀 잘 적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부등식의 해. 자 x가 2보다 작아요. 근데 x는 자연수래.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렇지. 부등식을 풀겠지만 x는 1이라고 해서 약간 방정식에서 나왔던 해처럼 좀 생각해서 적을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부등식은요, 요 해라는 것을 좀 잘 봐야 된다. 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됐을까? 자, 부등식은요, 등식과는 다르게 아니 부자를 써서 등호가 아니죠. 등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이 부등식을 풀어감에 있어서 사용하는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A가 B보다 크답니다. A가 B보다 클 때 양쪽의 양변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변하는 게 있을까? 뺀다고 해서 아니죠. 양수를 더하고 음수를 더하든 혹은 양수를 더하거나 음수를 빼든 상관없어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어쩔 때 바뀌죠. 곱하거나 나눌 때. 근데 이제 나눌 때에 대해서는 사실 곱하기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 역수의 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쓰면은 안 되겠죠. 왜? C가 뭐여야 되니까?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맞나? C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어? 절대값이 큰 게서 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조금 고급진 걸 공부하고 있잖아. 그쵸? 고급진 걸 공부하니까 조금 더 고급지게 말을 하냐면 감소한다라는 개념과 증가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 2x-1이 3보다 작다라고 풀게. 그럼 양변에 1을 더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아무튼 2x가 4보다 작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녀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이 2x라는 값을 모아놓은 것과
EX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막 바뀌잖아요. 그걸 모아놓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가장 좋은 것은 그래프겠죠.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EX는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Y는 EX가. 그리고 4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4라는 값이 여기라고 친다면 여기 값은 얼마? 우리 2라는 것을 알겠지. 2,4. 자, 그러면 이 4라는 값보다 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 건데 4보다 크니까 위야 아래야? 위겠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이 녀석들이 4보다 작은 거네요. 미안합니다. 작은 거니까 반대로 작은 거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쪽. 맞습니까? 그러면 작다라는 것은 아래를 말하는 거고 그걸 만족시켜주는 X값들을 읽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X값들을 읽어보니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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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즉 2보다 작은 쪽을 말한다 라고 하겠죠. 작다니까 밑에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죠. 작다의 방향이 똑같다라는 거야. 음수 방향으로. 이해갔을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자,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4를 찾아주면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 때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한다면 x와 마이너스 2를 비교하는 거잖아. 이제 비교를 해볼 거야.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2x가 더 작아야겠잖아. 밑에 있어야겠죠. 밑에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이 되겠죠. 음의 방향이죠. 음의 방향. 하지만 x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x들은 어디로 갑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맞나?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우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야.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지는 감소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x의 증가 감소와 y의 증가 감소를 서로 반대로 읽어줘야 되거든.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했던 음수와 양수의 차이, 절대값을 비교했었을 때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 해서 x하고 마이너스 2를 쓰죠. 그럼 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이해 갔을까?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이항을 할 때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조금 이항하는 걸 좀 즐기는 편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7x-8. 자, 예를 들어서 7x-8 그리고 10x 플러스 4가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x를 왼쪽으로, 숫자를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10x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3x라고 쓰고 8을 이항해서 12라고 쓰고 다음같이 쓰겠지.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반대로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줄 겁니다. 맞나? 자, 그랬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릴 때부터 음수로 나누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준은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좀 이항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항하는 게 좋아? 7x. 그 다음에 10x랑 계산을 하겠죠. 그럼 얼마야? 그럼 여기다 그냥 3x를 써요. 왜 선생님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야지. 자, 봐봐. x는 1은 x.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근데 뭐가 더 이뻐? 위가 좀 더 이쁘잖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써도 상관은 없네요. 그래서 그냥 x를 왼쪽에다 쓰는 편이야.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됐지. 그럼 x쪽으로 뾰족해요? 벌어졌어? 뾰족하죠? 그것만 봅니다. 그럼 뾰족하게끔 그려주면 되니까. 뾰족하게끔. 그리고 4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10에. 그럼 x는 마이너스 4 이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쓸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 풀이를 칠판에 쓸 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써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됐을까? 아무튼 뭐 이렇게 쓸 건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하세요. 그냥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고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을 배워봤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문제를 읽어볼 건데요. 자, 책은 120쪽입니다. 120쪽에 817번입니다. 자, 졸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깨우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의 시간은 본인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챙기세요. 네. 자, 봅시다. 1-A. 자, 이렇게 하면 틀려, 또. 항상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있잖아. 선생님이 1-A부터 썼잖아.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앞에 뭐라 돼 있어? 부등식이란 말이 있죠? 이거부터 읽어줘야 돼. 선생님, 부등식은 이거 모릅니까? 아니요. 부등식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1-AX가 A 플러스 B보다는 크다라고 했었을 때의 해를 계산해 보니 이 해가 X가 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2보다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 여기 앞에 1차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없으면 굳이 1차여야 돼?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 해를 보니까 x가 있어야 되죠.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몇 차 부등식이어야 돼? 당연히 1차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1-A가 0이면 될까 안 될까? 0이면 안 된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요. 그러면 1-A가 0이 아닐 때와 1-A가 0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야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해가 나온 걸 보니 해를 쓴 걸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인데 그 녀석은 0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맨 앞에를 봤었을 때 그냥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 미정개수일 때 미정개수라면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요? 보통 최고차항 개수가 미정개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개수라면 보통 몇 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을 겁니다.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읽어주면 돼요. 아무튼 이 문제는 1-A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부등호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뀌었죠? 반대로 바뀌었네.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X쪽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X쪽으로 뾰족해졌다는 것은 1-A가 0이 아니면서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겠어요. 음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X 1-A분의 A 플러스 B 해서 나눠줘야겠죠? 1-A 음수죠? 왜 마이너스 붙어야겠네? 붙어야 돼요? 그치. 붙으면 될까? 우리 마이너스 2x를 4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를 마이너스 2분의 4라고 써요? 마이너스 2분의 4라고 써요? 그냥 마이너스 2만 쓰지 않아?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이항하는 개념이 아니잖아. 마이너스가 쓰이면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 뭐라 써야 될까? 이대로 쓰면 될까? 왜? 음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당연히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녀석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A, B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다른 거죠? A 빼기 BX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A, B에 대한 식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써보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A가 될 것이고 B가 필요 없죠. 왜? 계속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B 대신에 A로 바꿉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A 마이너스 B X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해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B 대신에 이 녀석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 빼기 B라는 것은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것이며 A가 사라지고 플러스 2가 돼서 결국 2X가 6보다 큰 거나 같다. X는 3 이상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야? 이 내용이 되겠지. 자, 그러면 820번을 풀어봅시다. 자, 앞에 마찬가지로 뭐라 돼 있어요? 부등식이라고 돼 있네. 몇 차 부등식? X가 있는데 이 X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래서 이 녀석 A-B가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해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다. 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A-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A-B가 0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이. 선생님 말이 맞는가 봐봐. 1차 방정식은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아요? 네.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 1차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1차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그러면 AX는 뭐 B라고 쓰여 있는 형태가 있겠죠? 해가 없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1차인데 A가 0이면 돼요? 그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차 방정식은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 부등식을 풀 때에도 1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0이 아니네. 어떤 숫자들로 막 채워지겠죠? 넘겨서 계산하겠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없겠네. 이해 갔을까? 자, 마찬가지 함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배웠듯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해라고 실근이라고 읽을 거라 했잖아. 근데 1차식이라는 것은 1차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혹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든 x축과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어떻게든 아무리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내려갈 거니까. 맞나?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 1차 부등식도 당연하게도 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했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A 빼기 B는 얼마?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갔을까? 자, A 빼기 B가 0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겠구만. 그럼 A를 씁시다. 우리는 알파벳 순으로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거니까. 자, 얘는 0이니까 그대로 쓸게. 0, X. 그 다음에 B 대신 A라 쓴다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고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 불편하잖아. 넘기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0 곱하기 X가 A보단 작거나 같다예요. 자,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이 부등호를 만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맞나? 얘는 얼마입니까, 근데? 0이죠.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겠구만. 맞습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해가 존재할 거니까. 즉, A는 양수, 음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여야겠죠. A는 음수.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0 곱하기 X가 A랑 비교할 건데 얘가 얼마나 그랬지? 0.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치, 이상하잖아. 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만족하지 않다. 해가 없다라고 말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야. 맞는 말이잖아.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양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등호의 종류가 좀 많아. 4개나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맞나? 그래서 항상 여기 는이 있을 때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는이 있을 때에 대한 생각은 는이라고 해버리면 돼. 같다라고. 그럼 얘가 0이죠. 등호를 만족시켜줄 때가 0이란 소리죠.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0을 포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읽으세요 조금. 읽으면 돼. 읽으면.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 이런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부등식의 풀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중요한데 우리 해를 막 쓸 거야. 부등식의 해를. 그런데 엄청 쉽게 부등식의 해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 불러? 직선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이건 무슨 직선이야? 수직선이죠. 수직선. 숫자를 나타낸 직선. 수직선이라고 불러. 맞나? 우리 부등식 배웠었을 때 수직선에 표현하는 것도 배웠죠. 한눈에 보기도 편할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 선생님이 말하는 당분간이라는 것은 2월 정도까지는 혹은 3월 정도까지는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수직선에 표현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근데 나중 가서 익숙해지겠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수직선을 안 쓰고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거든.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반드시 수직선 나타냅시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야 돼?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일까? 이를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비워주고 싶거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열려있다라고 말을 해요. 열려있다. 근데 x가 2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7에서 막아주겠죠? 막혀있다, 닫혀있다라고 해요. 열리다, 닫히다. 자, 왼쪽으로 쭉쭉 갈 때 작습니까? 큽니까? 작아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 개념, 부등식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설명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커지죠? 왼쪽, 오른쪽 커지면 커지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를 표현할 건데 어떤 특별한 부등식을 배워볼 거냐면 첫 번째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 뭐더라? 연립은 뭐예요? 연립? 엮어준다. 그렇지. 엮어준다. 같은 문자로 취급하겠다, 야. 자, 선생님 하나 써볼게. x는 얼마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되어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를 쓰다 보면 막 문제에서 A, B, C를 썼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문자를 쓰고 싶어. A, B, C를 쓰면 된다고 배워? 안 된다고 배워? 안 된다고 배워요. 왜? 같은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연립이란 말은 얘 Y랑 같다라는 것을 말하거든. 이해 갔을까?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문자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뭐가 과연 다를까? 부등식이 2개 이상 주어지겠죠. 2개 이상 주어질 것이고 해를 표현하겠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부등식의 해들을 만족하는 공통된 범위 혹은 공통된 숫자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있을까?
간단하게 하나 써볼게. x가 2 이상입니다. x는 1 미만입니다. 바로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일단 당분간 어떻게 하다 했지? 수직선이 나타나자 있죠. 자, 얘부터 표현할까? 자, 숫자를 2개가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작은 것부터 쓰세요. 이건 뭐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를 써줍니다. 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겠죠. 작다니까. 그리고 막아줘서 이쪽으로 갈게요. 얘는요, 크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 자, 여기서도 하나 더. 높낮이가 같아, 달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네. 자, 겹쳐지는 범위가 있어, 없어? 우리는 공통된 범위 혹은 공통된 값을 해라고 쓴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이쪽 범위가 되는 거지. 약간의 조금 뭐랄까 상상력. 자, 이거 파란색이고 이거 노란색이라고 하자. 자, 이거 파란색이죠? 흰색인데? 예? 흰색인데 파란색으로 보여요? 병원 갔다 오세요. 농담이고요. 자, 파란색, 흰색이란다. 파란색과 노란색이라고 본다면은 겹쳐진 거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해를 쓸 때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쓸 거야. 이해 갔을까? 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과연 연립부등식이 왜 어려울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차이가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배웠던 뭐 2차를 아직 안 배웠지 생각해보니까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몇 개지? X, Y 2개잖아. 그러니까 좀 불편했거든. 하지만 얘들은 문자가 2개가 될 수가 없거든. 문자가 2개가 되면 수직선이 아니라 선이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문자가 하나짜리이고 그러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혹은 세 번째 식을 잘 정리해서 우리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그 다음 단계로 수직선에 표현하고 그 수직선을 바탕으로 해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할 거야. 간단하겠죠? 821번 한번 봐볼게요. 821번. 자, 연립부등식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821번.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이너스 1 더하기 2x 그리고 3x 마이너스 5 그리고 4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자, 이 기호 때문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동일한 x를 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편의상 1번식, 편의상 2번식이라고 부른다면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풀어서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수직선에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해를 읽어주겠죠. 이해 갔을까? 자, 1번식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가 3x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양수가 되도록 옮기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 마이너스 2x와 3x를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5x죠. 그리고 5x 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게끔 그려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얼마? 4. x는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두 번째 식 4x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x를 넘겨주면 되니까 3x라고 쓸 것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x는 1 이하이다 라고 쓰겠죠. 뭐 물론 바로바로 우리가 부등식의 해가 보인다면 쓰면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 5분의 4가 더 작은 숫자니까 써주고 1 써준 다음에 왼쪽 오른쪽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겹치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읽어주면 돼?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연립이라는 기호를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A는 B는 C다. 우리는 이것도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웠었거든. 중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풀어줘요? 얘를 쓰거나 여기다가 또는이야 그리고요? 또는이겠죠. 얘 아니면 또 얘를 쓰거나 또 누굴 쓸 수 있어요? 그렇지. A는 C까지도
상관이 없죠. 등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부등식에서는 만족시켜주는 것도 똑같이 3개가 나오겠지. 다만 순서가 조금 있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작다 혹은 B가 C보다는 작다 혹은 A는 C보다는 작다를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똥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야. 어떤 개똥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개똥이가 얘랑 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틀렸어.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볼게. 만약 A가 1, B가 4라고 할게요. 만족하죠? A는 B보다 작죠? 자, A가 1이죠? C는 3이라고 할게. 만족하죠?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숫자가 각각 1, 4,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풀고자 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까? 안 하거든. 순서가 있기 때문에 B하고 C. 그래서 A하고 C는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방정식과는 다르게 부등식은 무조건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연립을 하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 나머지는 똑같겠죠? 풀어주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825번 한 번만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825번 봐볼까? 825번 825번을 보면 자, 2하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4 그리고 2 더하기 3 x 마이너스 2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얘랑 얘 이렇게 2가지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1번식, 얘를 편의상 2번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1번식을 써봅시다. 1번식은요, 전개해주면 2x-2가 x 플러스 4보다는 작다. x를 이항하는 게 낫겠고 x가 마이너스 2를 이항하니까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x 플러스 4가 있고요. 2 더하기, 자 바로 전개해버리면 3x 마이너스 6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x를 이항해서 2x라고 쓸 거고요. 2x 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벌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8. x는 4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4와 6을 써주고 4 기준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4, 2, 3. 네, 수업에 집중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봤어요. 집중 잘하고 있구만. 화이팅. 6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범위가 여기가 될 것이고 답은 어떻게 돼요? 4 이상 x는 6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간단하죠? 네.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어려울 건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방정식이 땡 하고 주어지고 해를 구하시오는 어렵진 않아. 근데 우리가 뭐가 어려워? 반대가 항상 어렵죠. 해가 주어지거나 해의 조건이 있었을 때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거든. 맞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쉬었다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조금 시간이 애매한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자, 830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이 있답니다. 4x 더하기 3 x 플러스 6 크거나 같다. 10 마이너스 2x 크다. 9 마이너스 x보다. 자, 이 녀석의 해를 찾아라. 아까도 말했지만 부등식의 해는 반드시 부등식일까? 아니요. 그럼 모른다라고 했었어. 해봐야 알지. 그냥 표시해보고 읽어주자라고 했거든. 그래서 편의상 1번식, 편의상 2번식이라고 부르고 천천히 정리할 건데 넘기면 3x, 넘기면 3. 그래서 x는 1 이상이라고 쓰겠지. 두 번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x를 넘길게요. 그래서 뾰족해지고 9가 넘어가니까 1. x는 쓸 필요 없죠. x는 1보다 작다. 마찬가지 어디다 표시해요? 수직선에 적을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한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다요. 한 녀석은 1보다 작다 이거. 우리 부등식을 표현한 수직선상에 표현되어 있었을 때 읽을 때에는 겹치는 면적, 겹치는 면 혹은 겹치는 선을 찾으면 되거든. 어떤 선이 겹쳐? 1이라는 선이 겹치죠. 그런데
2를 가지고 있어요? 2를 안 가지고 있어요가 되겠지. 겹칩니까? 안 겹치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갔을까? 네. 그래서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해가 없다가 답이 되겠지. 이해가 갔을까? 특수한 형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해가 만약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1. 그렇지. x는 1. 선이 겹치는데 그 겹치는 1이라는 숫자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는 1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 해라는 것을 잘 살필 거고 그 해라는 것을 수직선에 표현되어 있을 건데 그 수직선에 대해서 잘 읽어주자. 계속 그것이 반복될 거예요. 이해 갔을까? 네. 자, 832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832번. 똑같이 할 겁니다. 방법 하나도 다른 거 없이. 자, 어떻게 돼 있냐? 6x-1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a보단 그리고 x-3 작다 2x 더하기 1. 자, 이것의 해가 이 녀석의 해가 b 이상이고 x가 b보단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a, b를 구하시오. 근데 부등식은요 아주 고마운 게 있다. 아주 고마운 게 있어요. 등호의 종류는 몇 개? 2개? 4개? 등호의 종류, 등호. 부등호 말고. 5개. 자,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을까? 잠깐 당황스럽네. 부등호 말고 등호. 등호. 3개. 등호.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개밖에 없죠. 등호는 한 개. 아우, 갑자기 당황스럽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등호는 한 개. 부등호는 몇 개예요, 근데? 4개. 부등호는 4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근데 여기서 봐봐. 는이 있죠? 여기 는이 있죠? 는이 없죠? 네. 는이 없죠? 네. 그럼 얘를 풀으면 누구랑? 3이랑. 얘를 풀어서 누구랑? b랑 연관이 있다. 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은 참 고마운 녀석이다. 그 언제가 고맙지 않을까? 2개가 같을 때 조금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읽어주면 되겠다. 이해 갔을까? 자,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 얘는.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냐?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보자. 일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부등식을 풀잖아. 뭘 기대해?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대해, 해가. 근데 아까처럼 해가 없다. 혹은 해가 x는 1밖에 없다.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837번입니다. 837번. 연립 부등식이 있고요. 4x-3이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 플러스 5가 3a보다는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해를 봤더니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 뭐가 됐건 간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녀석 1번식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 2번식이라고 불렀었을 때 이걸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풀어봅시다. 자,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식. 4x, 얘는 조금 완벽한 녀석이네. 4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 이하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도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풀 수 있죠. 자, 5를 이항해 주니까 x가 크거나 같다. 3a-5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다음 단계가? 수직선의 표현하기. 수직선의 표현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누구는 모르죠? 얘는 모르잖아. 하지만 얘는 알고 있죠. 얘부터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라는 값이 있고요.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향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표현했었을 때 겹치는 면적이 생기거나 겹치는 선이 생긴다면 조금 읽었었을 때 좀 주의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원하는 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너무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럼 어디다 그리면 될까? 한 요 정도? 네. 조금 애매하잖아. 너무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냥 확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3a-5가. 자, 썼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예요, 작다예요? 크다. 크다죠? 얘가 오른쪽에 써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생각합시다. 크다의 종류는 부등호에서 하나밖에 없나? 2개. 2개 있었어. 크다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네. 원래는 뭐 이럴 때 뭐 2개가 등호가 들어가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외울 시간에 곱셈 공식이나 외우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갖다라 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얘가 움직여서 일로 가보자. 겹치는 게 있죠. 둘 다 가지고 있죠. 해가 존재하죠. 원하는 상황이야? 아니요. 그러면 같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스톱. 그러므로 4는 3a-5보다는 작다. 넘어가서 그러면 3a 쪽으로 벌어지고 8. 9죠. 9. a는 3보다는 크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자,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같을 때 생각해봐라 라고 할 거야. 별다른 방법으로 무슨 외우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외울 시간에 곱셈 공식이나 외우면 돼요. 인수분해 공식 외우시고. 인수분해 공식 외울 필요 있을까? 곱셈 공식인데. 됐을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838번 직접 해봅시다. 838번. 지금 해보세요. 838번. 자, 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얘랑 풀어주겠죠?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것들은 정말로 선생님 노트에다 쓰는 거랑 똑같아요. 노트에다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거든. 자, 1번식을 풉니다. 자, 얘만 봤었을 때 3을 곱해주는 게 낫겠죠? 곱하는 3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뀔 필요가 없겠고. 그래서 8x 더하기 5. 3 곱하니까 9x 더하기 6. 8x를 이항에서 x라고 쓸 것이고 벌어져 있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식 마찬가지인데 2x가 넘어가니까 x. 그리고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나오네. 여기까지는 뭐 심플하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였지? 수직선. 수직선이 있습니다.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숫자부터 적으면 된다 그랬죠. 자, 크다.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약간 어느 쪽으로 적었어? 오른쪽으로 적었죠. 해를 갖도록 있구나. 해를 갖도록이야. 해를 가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게. 약간 왼쪽에다가. 해를 갖고 싶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는다 했잖아. 왜냐면 크다니까 이쪽으로 향하겠죠? 근데 만약에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쪽에 적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에 적는 거지. 살짝 보면서. 아무튼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운데다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얘를 써야겠지. 근데 이번엔 내가 뭐야? 해가 있고 싶어. 겹치는 면적 혹은 겹치는 선이 있게끔 그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만 하자 했죠, 항상. 어디 써야 돼요? 한 요 정도 있다 치자. 누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그리고 작다니까 이렇게 해주면 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밑에 수직선에 쓰인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나요? 마지막 등호 생각해야겠지. 어떻게 한다 했어, 등호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시면 된다 했죠. 겹칩니까?
안 겹치죠? 안 겹친다는 아니 그러니까 겹치는 숫자가 없죠. 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럼 겹치면 돼, 안 돼? 그럼 쓰면 될까, 안 될까? 상관없으면 쓰고요. 상관없으면 쓰겠죠. 근데 겹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등호는 안 쓰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판단을 조금 더 한번 해보는 문제가 841번인데, 자, 봐봅시다. 841번도. 자, 0.4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2x 더하기 a가 있는데 3x 플러스 1이 있답니다. 자, 이걸 풀었더니 이번엔 해의 조건이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몇 개? 2개가 있답니다.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2개가 있게끔 하는 A라는 녀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세요 라는 문제야.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만나게 되는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녀석이 되겠죠. 별표 2개. 별표 2개짜리. 이 유형 자체가 별표 2개. 뭐 해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뭐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단골로 나오는 것인데 너무 단골이었거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서 지켜서 1번식과 2번식을 쓴 다음에 수직선상에 표현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정수인 해가 2개가 되게끔 표현하고 싶은 것뿐이야. 자, 여기서부터 풀면 되겠죠. 1번식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4x 더하기 1, 10x 마이너스 20, 4x 플러스 4, 10x 마이너스 20이고 4x를 넘기면 6x이고 뾰족해주면 되겠고 넘기니까 24. x는 4보단 작다. 뭐 간단하죠? 두 번째. x를 넘길게요. 그러면 x 그 다음에 벌어져 있고 넘기면 a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표현하고 얘를 표현했는데 몇 개? 2개가 되게끔. 잘 보세요. 해가 일단 있는 거잖아. 4가 여기 쓰이는 게 좋을까? 여기 쓰이는 게 좋을까? 작다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4를 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4보다 작죠? 정수가 몇 개래? 정수가 몇 개라 했어? 2개. 2개를 쓰세요, 그러면. 왜? 일단 4보다 작은 쪽에서 정수가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4보다 작은 정수는 누구하고 누구야? 3과 1을 쓰겠죠. 근데 하나만 더 적으면 돼요. 1까지. 왜? 1은 되면 돼, 안 돼? 1은 되면 안 되거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1은 되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2개니까 3개를 썼죠? 1개면 2개를 더 쓰면 됐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a-1이 위치를 잡아줄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매하게 잡지 말고 조금 확실하게 잡자 했잖아. 자, a-1이 크다니까 어디 쪽에 있어야 될까? 그치. 2개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헤어야 되고요. 얘도 헤어야 돼. 그럼 얘들보다 a-1, x가 a-1보다 크다라는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향할 건데 여기 2하고 3에 있으면 3만 되네. 1하고 2하고 사이에 있으면 2하고 3 되고 1보다 왼쪽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그럼 1까지 돼버리니까 3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디 있어야 돼? 확실하게? 여기 있어야겠죠. 확실하게. 그럼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칸을 좀 넓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 오른쪽.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 쓰이는 숫자가 누구다? a-1이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얘들을 읽어주면 되겠죠. 누구보단 큽니까? 1보다는 크고 누가? a-1이 2보다는 작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등호. 뭐 여기서 뭐 외우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선생님도 외우지 않았고요. 내가 외우지 않았으면 너희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어떻게 한다 했지? 개로 간다면. 자, a-1이라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뚫려 있죠? 뚫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1로 갔어요. 1이 됩니까? 그치, 1을 포함하지 않잖아. 상관없으면 들어가도 돼요. 자,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2로 가요. 근데 나는 2를 포함해야 되지. 근데 2가 됩니까? 뻥 뚫려 있는 게 2로 갔기 때문에 2를 뻥 뚫어버리잖아. 2가 포함됩니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적으면 돼요. 이해가 갔을까? 양변에 2를 더해서 2 이상 3 미만. 답은 2 이상 3 미만이 되겠죠. 이해가 갔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로 간다면, 개로 간다면. 이해가 갔을까? 자, 하나만 더 해볼까? 842번. 842번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842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슬슬. 같이 한번 봐볼게요. 미리 좀 적어놨는데 842번에서 뭐 1번씩, 2번씩이 있고 만족하는 정수는 한 개뿐이다. 그리고 미리 풀어보니 x는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죠? 만족하는 정수 한 개를 미리 써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 2분의 9는 4.5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 써야 돼? 5. 5만 쓰면 될까? 6까지 쓰자 했지, 선생님이. 6까지 썼어. 자, 6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위치를 잡아주자 했잖아. 어떻게 되게끔? 하나만 되게끔. 그래서 5와 6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이쁘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자,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5하고 6 사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6을 써주고 그 다음 무슨 생각하자 했지? 이 노란색을 움직여보자 했죠. 5로 가면? 자, 얘 뻥 뚫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5를 포함합니까? 안 하죠.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을 때는 등으로 쓰면 안 돼요. 요 뻥 뚫린 게 6으로 가요. 그래도 6이 포함돼요? 아직까지 6이 포함되지 않죠. 상관이 없죠. 상관없으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이해 갔을까? 네. 자, 양변에 2를 더해줍니다. 양변에 2를 더해주니까 6. 마이너스 a는 7. 마이너스니까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6.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6 미만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아마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가. 그럼 최소값인가? 네, 최소값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7이라고 해주면 되겠구만.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활용은 선생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활용은 오히려 쉬워요. 항상 말하지만 네, 한국말만 잘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한국말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오늘 준비한 선생님의 수업의 마지막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응?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 절대값이 뭘까?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 절대값을? 중학교 때 배웠겠죠?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울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지? 그렇지. 잘 알고 있죠. 원점으로부터 그 수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기호를 써서 표현한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 한국말로 읽어볼까?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읽을까?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 몇 칸? 2칸. 그래서 2라고 읽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결국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항상 뭐로 쓰는 거야? 양수로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 그럼 예를 들어볼까? 친구들, 선생님이 절대값 x가 있는데 자, 얘가 4래요.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쓰겠죠. 다 하나만 더 써볼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래요. x는 존재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등호는 같다거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죠.
몰라.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얘는요?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 절대값을 그럼 풀어주는데 어떻게 푸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절대값 a가 있죠. 절대값 a는 a라고 씁니까? 맞죠? 뿔마 a라고 써야 될까? 자, 생각합시다. 그냥 뿔마 a라고 쓰면 될까? 절대값을 선생님이 지금 풀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사실 이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항상. 자, a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크거나 같아야 a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같다는 뭐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마이너스 a라고 쓸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인가?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 음수야? 아니죠. 왜?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맞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합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답일까는 그냥 둘 다 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사실 이 녀석 또한 이 녀석 절대값 x가 4이다로 x가 양수이면 x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풀어준다라고 말을 하거든. 이 절대값 기호를 안 쓰고 싶은 거야, 결국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라 쓸 수 있고 이게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 그게 4니까 x는 마이너스 4라고 쓰는 거야. 사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지. 이해 갔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 얘죠, 얘. 결국 얘만 하면 돼요. 결국엔. 이해 갔을까?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절대값 x-1이 있고요. 3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치만 우리는 절대값 기호를 이쁘게 쓰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었어. 어떻게 해요? 누가? x-1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만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래서 조금 빠르게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왜 1보다 작을 때야? x-1이 0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쓴 거죠. 자,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지? 마이너스 음수니까 얘를 풀어주고 싶은 거야. 얘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얘만 보고 있는 거야, 얘만. 어떻게 써야 돼요? 음수잖아. 절대값 기호를 풀어주고 싶으니까, 양수로 쓰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x-1을 써서 이렇게 풀어주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부등 방향 바뀌어야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단 크다야. 자, 이거 답이죠. 또 아니야.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조건조차도 부등식의 해다. 부등식의 해를 좀 잘 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다 달아놓은 거야? 아니잖아. 1보다 작을 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해가 되는 거야. 연립이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결국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써야겠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풀 것이며 그러면 맨 처음에 적을 때 살짝 밑줄을 쳐두는 게 좋겠죠. 얘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양수이기 때문에 x-1 그대로 x는 어떻게 돼요? 4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이것만 쓰면 될까 안 될까? 마찬가지로 안 된다 했고 이 녀석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는 작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 1번과 2번을 이어주는 여기 관계 대명사는 뭐라 써야 될까? 또는가 그리고 중에?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거든?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수가 있나?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또는이라고 써야 돼. 또는은 합쳐주겠다야. 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다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갔죠. 자,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들면 항상 수직선에 표현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4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등호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어서 여기 채워주면서 어떻게 돼요? 4까지 가겠죠. 근데 겹치는 거라 했어? 아니면 합쳐주는 거라 그랬어? 합쳐준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했죠. x는 1에서 한번 끊기는데 다시 이어졌죠. 그럼 1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끊어줄 필요 없이 어디까지? 4까지 가면 되겠지. 이해 갔을까?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될 절대값의 풀이법이야. 수도 없이 많이 한다. 수도 없이 많이 한다.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할 거야. 항상.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대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귀찮지 않아? 좀 귀찮잖아. 그래서 구분하자 이거야. 아, 우리가 해보니까 사실 절대값 x가 4일 때 있잖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좀 바로바로 하잖아. 어쩔 때 절대값의 미지수가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선생님 방금 뭐라 했냐면 미지수가라고 했어. 절대값에,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인데 그 미지수가 절대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랬었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기 보면 작다죠. 작다니까 3보다 작은 값들을 원하는 거잖아. 3보다는 작으면서 또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겠죠. 그 안에 값들이 절대값이 3보다 작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입범위라고 하죠. 그래서 작을 때는 우리 사입범위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누구를 기준으로?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기준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누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 갔을까?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2보다는 크다라고 하자. 2보다 크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1이 얼마보단? 2보단 커야겠죠? 숫자만 봤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지 절대값이 2보다 크겠죠. 이해 갔을까? 자, 여기 뭐로 엮여야 될까? 그리고 왜 또는이야? 아까 했잖아. 또는이었죠. 또는으로 엮어주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이것을 우리는 바깥범위라고 부를 거야. 바깥범위. 선생님, 왜 사이하고 바깥이라고 그래요?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현했었을 때 이 녀석은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되어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디서부터 바깥쪽으로 향하는 모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사이범위와 바깥범위라고 표현할게요, 선생님이. 이해 갔을까? 자, 마찬가지 원리는 뭐였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 두 개 나눠서 푼다라는 거지. 원리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이것만 나오면 참 좋겠지. 하나만 더 써보자. 친구들. 자, 이거 해가 어떻게 될까요?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아니요. 존재하죠. 같다야? 아까는 같다가 안 됐잖아. 그치? 가운데 기호를 읽어줘야 되잖아. 양수, 음수가 같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봐보세요. 얘 뭐예요? 오, 뭐야, 이거. 이거 절대값 있는 거야. 자, 이거 양수죠? 이거 음수죠? 부등호 봐보세요. 성립합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크잖아. 성립하죠?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해는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 자, 이렇게 해볼까?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 갔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음수, 아니 양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 갔을까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난이도를 몇 분이냐? 15분.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올려서 855번으로 갈게요. 855번. 3x-1 절대값 3x-1이 있고 나는 이 녀석 마이너스 5가 x보단 작거나 같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지수가 있는데 그 미지수에 대한 식이 절대값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절대값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럼 풀어주는 건 쉽다라고 했잖아.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근데 여기는 x가 바깥에도 있죠. 이해 갔을까?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항상.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절대값의 풀이는 선생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절대값의 풀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버리면 돼요, 그냥. 모든 절대값은. 첫 번째, x가 3분의 1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공책에다가 체크해 줘야겠죠. 왜? 얘도 해니까. 자, 그러면 3분의 1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 쓰면 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맞아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양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 빼기 1,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x. 그래서 얘를 넘겨주는 게 좋겠네. 4x이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만 답이야? 그렇지. 항상 얘까지. 그래서 어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써줘야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이번엔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표시해주고. 그럼 이번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면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마이너스 5,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 넘기니까 2x고요. 넘기니까 6이 돼서 x는 3 이하가 된다. 자, 그러므로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3보단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또 는으로 묶이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3에서 끊어졌는데 3에서 다시 이어져서 3까지 가죠. 마이너스 1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 갔을까? 됐을까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 3x-1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를 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야.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를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써서 얘라 했잖아. 그럼 똑같이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때니까 x가 3분의 2보다 이번에 클 때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귀찮지 않아? 네. 너무 귀찮아. 왜? 그냥 0보다 작으면 작다라고 쓰고 싶고 0보다 크면 크다라고 쓰고 싶거든. 근데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바꿔줘야 되잖아. 하나만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달라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이 결과 같아, 달라? 여기다가 등호 써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죠. 3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가 있지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렇게 쓰면 되네. 이해 갔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절대값 기호안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양수로 써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해 갔을까? 근데 얘만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풀고 싶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불편해! x제곱이 음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러고 나서 다시 풀어주는 게 좋아. 방향 때문에. 이해 갔을까? 우리는 작으면 0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싶고 크다면 0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싶거든. 이해 갔을까? 그래서 이것만 좀 이것이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마찬가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몇 분이니? 19분이에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